자, 라운드 2 주간 업종 상승률 및 종목 대결. 지난주에 저희가 업종과 종목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업종별로 종목별로 결과를 한번 지난주 거를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나왔습니다. 업종별로 보니까요. 자, 고강현 운영형님의 음식료 업종이 1.15% 정도로 하면서 1위를 차지했네요. 예. 자, 그리고 종목은 제가 플렉스컴 1위가 됐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예. 쌍끌이네요. 네, 자축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 한 주 더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전문가님들이 각 요일별 전문가님들이 어떤 걸 내주셨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현 전문가 제가 추천 업종이 이제 자동차 및 차 부품 업종. 업종 내 탑픽은 현대 위아를 꼽았고요. 고강현 운영형님이 증권 업종. 탑픽은 대신증권. 화요일 전문가 최창준 전문가님께서 디지털 컨텐츠 업종. 탑픽은 웹젠. 박한샘 전문가님이 통신 서비스 업종. 탑픽은 전파 기지국. 명준호 운영형님이 통신 서비스 업종. 탑픽은 한네트 꼽아주셨고요. 박준현 운영형님은 건설 업종. 탑픽은 현대 건설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전문가님 이동근 전문가님이 건설 업종. 탑픽은 대림산업. 부자개미 전문가님이 코스닥 오락 문화 업종. 탑픽은 SM. 네, 이렇게 꼽아주셨네요. 예, 그러면은 먼저 한번 운영형님이 예. 이번 해주시죠. 주 지난주에 했었던 종목이 이제 간단히 AS 하면은요. 삼양사가 이제 음식료 업종이었고 그다음에 삼양사를 선정했었는데 음식료 업종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마무리됐고 삼양사는 지금 현재 살짝 상승과 하락의 좀 그런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 측면, 주가 상승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선정한 업종은 증권 업종을 선정했습니다. 증권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시장이 안정되면서 지금 현재 거래가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일평균 거래대금이 이제 꾸준하게 좀 상승하면서 좀 반등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 구조조정이 최근 2, 3년 사이에 이미 구조조정이 좀 마무리되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용 절감으로 이제 수익성 개선이 이제 요구가 좀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한 채권 매각이라든지 이제 평가액의 증가로 증권업 쪽의 ROE가 가파르게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가 좀 진행되면서 저금리 기조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증권사가 작년에도 실적이 좀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만 올해 증권사 쪽에 이제 컨센서스 순위 컨센서스 역시 계속해서 좀 상향 추세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금 증권업종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탑픽으로는 좀 대신증권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대신증권 역시 2014년도 작년이죠. 작년 상반기 내 이미 이제 구조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었고요. 대신 FNA라든지 대신 저축은행 아니면 대신 자산운용 등 증권이라든지 이쪽 계열사 쪽의 실적이 좀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가파르게 좀 개선이 되었고,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49% 증가한 2조 2289억 원, 영업이익은 477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제 흑자 전환했고요. 순이익도 44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191% 급증하면서 실적면에서 아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내일 시초가로 이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1,4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플렉스컴 말씀을 드렸죠. 플렉스컴은 지금
오늘 시세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좀 윗꼬리 좀 맞았는데 아직은 이제 5일선 플레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5일선이 아직까지는 이제 무너지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애플워치가 3월 9일 오늘 밤 내일 새벽 사이에 아마 그 건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그 건이 아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아직은 살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7,400원 선 정도, 이런 정도면은 좀 부대끼는 모습이죠. 그 정도면 단기 차익을 실현하셔도 될 것 같아요. 7,300원대 위쪽에서는 차익 실현 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새롭게 갖고 나온 업종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쪽, 네, 거래소 쪽이죠. 네. 상승 이유는 그거죠. 뭐 지금 자동차는 가장 포인트는 뭡니까? 저 밸류에이션이 이제 포인트죠. 네, 저 밸류에이션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게 제1의 요인이고 완성차, 현대차나 기아차하고 그 코스피아의 그 퍼 괴리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난 2002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에 비해서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완성차들의 주가가 너무 형편없이 내려갔다는 거죠. 물론 한전부지라든가 뭐 이런 건의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그 건이 역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지금 현재는 가장 돋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포인트로 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최악 지점은 이미 지났다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월 달에는 아마 MS가 좀 확대가 될 개연성이 좀 있고요. 재고 상승도 좀 둔화될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점에 포인트를 갖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내 탑픽으로 본다면은 현대위아, 네, 현대위아를 탑픽 종목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사실 뭐 장기 성장성에 이상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게 차 부품 신규 공장 가동되는 게요. 줄줄이 나옵니다. 줄줄이. 뭐 예를 들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분기에 뭐 등속 조인트 공장이 가동되는 건이 있고요. 2분기에도 부변속기 공장이 완공이 돼요. 가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리고 엔진 공장이 가동이 되고 2016년도에 터보차저 건이라든가 이런 건들이 2015년도 매출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장기 성장성이 절대 이상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오히려 안정성을 무기로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현대위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 업종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당연히 있고요. 금년도 이 대비해 가지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존재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가격 전략 한번 볼까요? 네, 가격은 시초가 매수니까 시초가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17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14만 2,5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미국 시장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예상을 크게 상회한 2월의 고용지표로 인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 지수들이 지난 금요일 급락했던 데 따른 반발 매수가 이입되면서 대주 뉴욕 증시 강보합권에서 지수별로 혼조 양상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는 당초 9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컨센서스였지만 인상 시기가 6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인데요. 한편 일각에서는 임금 인상의 속도가 아직도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성급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초 주요 종목들을 보면 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약 3%의 상승 중이며 증권사 JMP가 주택 건설 업체들의 올 한해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인 데 따라 관련 업체인 KB홈과 디아홀진이 각각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골드만삭스가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다는 소식으로 캐나다 기반 스마트폰 업체 블랙베리는 3%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는 2월에 전 세계 동일 점포 매출이 예상보다 크게 저조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인식 속에 주가는 0.8%의 상승세입니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우는 워렌 버핏, 벅셔 해드웨이 회장이 최근 미국 내에도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추세가 향후 실업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고용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할 수 있다면서 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소득 불평등 문제는 근로장려세 인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입니다. 먼저 경제 지표들을 보면 3월 10일 1월의 도매 재고를 시작으로 3월 11일 주간 모기지 신청 지수와 원유 재고, 12일엔 2월의 소매 판매와 수출입 가격, 13일엔 2월의 생산자 물가인 PPI, 3월의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됩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을 보면 3월 9일 인터오일,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드스, 3월 10일엔 반센노블, 뱅크레이트, 헤빗 레스토랑, 시나닷컴, 3월 11일 크리스피 크림 쉐이크쉑, 윌리엄 소노마, 맨스 웨어하우스, 12일엔 달러 제너럴, 제네스코, 슈타인마트, 마지막으로 3월 13일에는 시티 트렌드와 버클, 메탈리코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네, 자, 살펴야 될 경제 지표들이 많네요. 예. 그렇죠? 예. 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조정이 좀 아름다운 조정이 돼서 좋은 국면으로 전개가 돼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